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이 폭염에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우리 아, 네, 오늘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또 이렇게 많이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육 환경을 잘 이렇게 갖춰주시느라고 우리 이기철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최고로 잘 멋지게 이렇게 다 소통하면서 전부 인사 나누고 이렇게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강석구 실장님 손을 드셨는데 어쩐 일이신가요? 네, 그대로 진행이 되겠죠? 예, 우리 호혜화센터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고 소문났어요. 네,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늘 우리 이제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3, 4분기 교육이에요. 우리 이제 이렇게 들어오실 분들 다 들어오셨으니까 일찍 시작하고 끝내는 시간도 앞당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누가 또 잘못 건드리신 것 같은데요. 여기, 요 노란 줄 낙서가 됐네요. 이거는 뭐, 지워야 되겠죠, 이거? 어, 네, 지웠습니다. 네.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집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적극 호응해 주셔서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할 내용이에요.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첫 번째로 고객 감동 서비스와 진상 고객 대응 요령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 불감증 퇴치, 그리고 폭염 대응 요령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칭찬 10계명과 고혈압 예방 수칙을 같이 알아볼 거고요.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안전교육을 시작하면서 먼저 고객 감동 서비스와 진상 고객 대응 요령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고객 감동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좀 강조해 드리려고 그래요. 프리드리 니체가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만큼 기분이 좋아지고요. 몸의 면역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몸의 면역이 강화되는 거, 몸에 엔돌핀이 팍팍 돌게 해서 암세포, 바이러스 딱 물리칠 수 있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면역력이 생겨가지고요. 그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일찍 체험을 했는데요. 웃음치료 봉사단 참여를 해가지고요. 암병동에 암 환자들을 위로하고 그 치유를 돕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했어요. 암병동에 딱 방문을 해보니까 암 환자인지 아닌지 물어보지 않아도 얼굴에 암 환자 이게 딱 쓰여 있어요. 아이고, 내가 또 암에 걸렸구나. 이게 뭐, 암에 걸린 암 환자가 뭐 즐거울 게 있겠나. 그러고 다 인상 찡그리고 그냥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되고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뭐 아픈 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 한번 즐겁게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날 웃음치료 봉사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억지로 그냥 막 웃고 나니까 신나게 웃고 나니까 한 15분 정도 웃고 나니까요. 야, 근데 이상하게 암 환자들이 전부 한마디로 이제 얘기하는 게, 야, 그 신기하다. 오늘 말이고 웃고 나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진통제 안 맞아도 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 몸의 면역이 강화돼 가지고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이렇게 이제 암세포도 물리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가르침대로요. 즐거우는 마음, 기분 좋아지고요. 몸의 면역이 강화돼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직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먹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도요, 우리 평균 수명이 왕창 길어져 가지고 우리 앞날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래서 미래를 더 밝게 건강하게 만들어 나간 노력을 우리가 같이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안전교육, 친절교육, 이렇게 인생교육을 같이 하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제일 먼저 고객 감동 서비스 사례를 킹더랜드 필름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편집을 해왔는데요. 고객 감동 서비스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 킹더랜드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기 이 유나 씨가 여기 이제 한 달짜리 실습생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요. 여기 그 이틀 만에 자기 해야 될 일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완전히 훈련을 제대로 하고 열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왔어요. 이 호텔에 그 회장님 따님이자 그 상무님인 이제 이분이 상무님이 방문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그냥 막힘없이 다 대답을 하니까 딱 웃는 얼굴에다가 친절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이 여기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흘린 땀 닦아주는 용도로만 이렇게 하기에는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로비로 올리라고. 여기서 로비에 와서 근무하라고 하는 거는 정규 직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 달짜리 실습생이 이제 이렇게 정규직으로 이렇게 이제 로비에 올라와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사람 정확히 봤죠? 근데 여기 이제 로비에 올라와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고객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어떤 고객을 감동시켰나 하면은요. 그 오페라 가수, 성악가로 활동하시던 분이 이렇게 이제 그 무대를 떠나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이 호텔에 묵으러 오신 분을 딱 알아보고요. 이분의 이제 그런 모닝콜을 그분이 부른 노래를 가지고 갔다가 바로 이렇게 이제 들려주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모닝콜 서비스를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이 스위트룸에 그 묵으신 오페라 가수가 이제 여기 딱 내려와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서비스 해준 사람이 맞냐? 네,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신이 나를 아냐?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제 그 얘기죠. 그래, 이분이 이제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응? 이렇게 이제 저희 호텔을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런 이제 서비스 멘트까지 하니까 완전 감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내가 전 세계에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호텔에서 이제 잠을 자고 이렇게 했지만 모닝콜을 내가 부른 노래로다가 깨워주는 거는 여기 호텔이 처음이었다. 엄청난 서비스에 완전 감동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만큼 열정적으로 성의껏 한 건데 이분은 이제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이 오페라 무대 떠난 지 오래됐지만은 이렇게 이제 완전히 젊은 시절 한창 노래 부르던 프리마돈나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추억을 심어줘서 너무 고맙다. 응? 젊은 시절로 여행을 하게 해줘서 그래가지고 이 오래된 나를 기억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당신을 기억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 여직원의 이름을 기억을 해가지고요. 이 호텔 경영진한테 전화해서 난 전 세계 최고의 1등 서비스를 받았다. 이 칭찬을 해주니까 이제 이렇게 이 여직원은 이제 1등 친절 사원으로 뽑혀가지고요.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하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객을 감동시킨 서비스는요, 일단 이제 웃는 얼굴, 미소 띈 얼굴로 이제 서비스를 계속했고요. 정말 친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했는데 그 손님의 얼굴을 알아보고 그 손님의 모닝콜을 그 손님이 부른 노래로 이렇게 깨워주는 이런 성의를 기울였더니 당신 정말 최고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1등 친절 사원으로 뽑히는 고객을 완전히 감동시키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는요,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게 이제 진정한 고객 감동 서비스죠. 다음에는요, 이제 갑질하는 고객에 대한 대응하는 CS를 이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고객 중에는 갑질하는 고객이 있잖아요. 갑질도 아주 심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갑질하는 고객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 같이 한번 또 이렇게 이제 이건 잘 보셨나요? 이분이 감사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목에 힘주고 이렇게 갑질하는데 아주 익숙하신 분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 아니 복도에 걸어가다가 구두에 스카치 테이프 저 뭉치가 이렇게 들어붙었으면 아니 자기 손으로 띄면 되는데 이거 와서 뛰어가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가서 또 이제 스카치 테이프 뭉치를 가서 발에 붙어 있는 거를 띄워줬어요. 띄워줬더니 여기다가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요. 그 이 커피 마시던 것도 이것도 갖다 버리라고 이제 이거 건네주는데 그 이제 커피잔을 또 받으러 가는데요. 커피잔을 완전히 받은 다음에 이걸 놔야 되는데 받으러 가는데 그냥 놔버려가지고 바닥에다 이렇게 쏟아버렸어요. 물론 이거 쏟아버리면 이거 결국은 이거 다 이제 우리 미화반에서 다 치워야 되잖아요. 청소하려면은. 근데 이렇게 이제 쏟아놓고 자기가 미처 받기도 전에 놔버려가지고 다 쏟아놓고서는 완전히 책임을 이제 전가하는 거죠. 응? 그래 놓고 이제 이거를 저기서 카드를 주면서 이제 스타킹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네. 그 스타킹을 사오라고 이제 시키는데 아, 이거 이제 스타킹까지, 심부름까지 시키는 거 좀 과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요. 아, 그 스타킹은 직접 사시죠. 그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감사팀장이기 때문에 대단히 아주 좀 영악스러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갑질로다가 이제 오해받으면 곤란하니까 갑질로 느껴졌다면은 사과한다. 응? 그러고 이제 이렇게 그 다 비슷한 일이라고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 스타킹 사다 주는 것도 다 이렇게 청소하는 일하고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이제 좀 고압적으로 이렇게 이제 갑질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짚어서 얘기를 했어요. 잘했어요. 한 건 잘했는데 이 문제가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이제 잘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분이 상당히 지금 속으로 무지 불쾌해요. 감사팀장이기 때문에 웬만한 말이면은 다 통하는데 여기는 이제 자기 그 권한이 좀 영향력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지금 조금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상태로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상하게 그려졌죠? 예. 뭐가 실수로 또 그린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이렇게 이제 한 거를 이렇게 이제 대처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은 지금 현재 웃는 얼굴로다가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도리 예의 따질 거면은 마스크는 좀 벗고 얘기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마스크 쓰고 얘기한 거를 가지고 이제 지적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엉뚱한 걸로다가 또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기 이 착한 직원은 이제 정말 친절이 잘 돼 있는 이 직원은 이제 이거 혹시 문제 삼으면 어쩌나 이렇게 또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전부 다 업무 한계는 분명하게 잘 했는데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했으면은 불편한 마음 가지고 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대처를 했으면 좋았겠다. 그러나 이 갑질의 대처는 충분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음엔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요령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이렇게 이제 사례를 준비했어요. 우리 이제 KDF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건물관리 서비스에서는요, 경비 분야, 또 이렇게 이제 미화 분야, 또 이렇게 이제 시설 관리 분야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주로 세 가지 분야 일을 감당을 하는데 세 가지 분야별로 대표적인 안전사고 사례를 유형별 사례를 준비했고요. 어떻게 대처를 해 줄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나요? 이렇게 세 가지 분야별로 이렇게 대표적인 안전사고 사례를 같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 경비 분야 안전사고는요, 이 어두운 공간을 이렇게 이제 순찰을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나는데요. 오늘 사례에서 보면은 공교롭게도 천장에 전등이 끊어졌고요. 들고 간 손전등도 잘 안 켜졌어요. 그러면은 딱 캄캄한 구간에 이동하지 말고 딱 멈춰 서서 되돌아 나와가지고 거기 조명을 먼저 확보를 하고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그냥 내가 늘 다니는 데라고 마음 놓고 편하게 거기를 그 캄캄한 데를 이렇게 들어갔다가 무너지는 데 깔려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두운 공간에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제대로 좀 해가지고 이런 사고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드려도 안 넘어지게끔 좀 보관물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적재를 하는 거 이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순찰을 할 때에는 우리가 늘 반복해서 다니잖아요. 우리가 늘 다니는 구간은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살피고, 여긴 나 혼자 지나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에도 또 올 수 있고 내 다음 근무자가 여길 또 올 수 있다. 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건 없는지 늘 살펴보고 안전한 통로를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해요. 다음에 이제 미화분야 안전사고 사례인데요. 미화분야 안전사고 사례는 주로 보면은요, 이 계단에서 이렇게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계단 청소하실 때는 위로 올라가면서 작업을 하면은 사고 안 나요. 그런데 대개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하시고 뒷걸음질로 내려가다가 이런 사고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청소할 구간에 미리 한번 쭉 둘러보고 이거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걸 먼저 치워야 돼요. 우리 바쁜데 언제 그걸 살펴보냐? 그래도 미리 살펴보셔야 됩니다.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미화반원들께서 작업을 할 때 아주 편안하고 반듯한 자세로만 일하는 게 아니고 구부리고 불편한 자세로도 일을 하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컬이 어깨 이런 데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작업 전에 스트레칭을 좀 미리 이렇게 실천을 해주시고, 작업 끝난 다음에도 또 스트레칭을 하셔서 몸을 유연하게 풀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만 안 다치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시설관리 분야, 이렇게 여기서 나는 안전사고 대개 다 사다리, 이동식 사다리에서 주로 많이 나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여기 이제 높은 데 작업을 할 때에는요,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를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시간 할 때는 필히 안전 발판 해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가벼운 작업을 할 때만 이제 이동식 사다리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여기 이런 작업을 할 때에는 이 개인의 안전보호구를 착용을 하는데,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이런 거를 필히 착용을 하고 여기 일을 하셔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동식 사다리는 아웃트리거를 설치를 분명히 요걸 해야 됩니다. 요걸 설치를 하셔가지고 사다리가 옆으로 넘어지지 않게 넘어진 방지 조치를 확실하게 하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고요. 안전대를 여기다 이제 그 탄탄한 데다가 안전대 고리를 체결을 하고 안전대를 차야 만약의 경우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사다리 작업은 2인 1조 작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한 분이 작업 보조자가 좀 도와주시는데 사다리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위에 필요한 거 올려주시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 보조라고 할 때 보조를 해도 이 안전모를 필히 쓰셔야만 안 다치고 같이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 안전을 첫째로 삼고 설사 작업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안전해야 안 다치고 계속 일할 수 있어요.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그 뭐 경비실과 우리 시설 관리 같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이제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늘 살피고 잘 챙겨주시는데, 우리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남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용 수칙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탑승할 때 문이 완전히 열린 다음에 탑승을 해야 되는데, 승질 급한 양반들은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할 때 그냥 막 밀고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는 출입문에 절대로 기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많이 움직여도 곤란하고요. 엘리베이터는 조심성 있게 안전하게 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탑승 정원이 초과되거나 적재 하중을 초과해서는 절대로 탑승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정전,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때 문을 강제로 열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좀 안다고 해도 절대로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 강제로 열면 안 되고요. 비상벨을 눌러서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요, 지진이나 화재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 사용은 절대 금지고요.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해야만 안전하게 대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엘리베이터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이용을 해야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요, 안전불감증 퇴치와 폭염 대응 요령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안전불감증. 얼마나 안전에 대한 이 불감증이 심한지 이 사고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여기서 이게 얼마나 안전 불감증이 심한지 이분이요, 요거를 자를 적에 겨우 매달려 가지고 간신히 자라가는 위치에서 지금 현재 이거 베는 작업을 했어요. 가지치기 작업을 했는데, 이때는요 이 나무까지도 밑에를 3분의 1 정도 잘라 놓고 이제 위에서 자르면 그대로 잘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을 텐데, 이거를 그냥 어설프게 위에서 그냥 냈다 해 놓으니까 완전히 잘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끝부분이 먼저 떨어지고 이 몸통 자체가 막 사람을 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뭐 안전대 전혀 준비가 안 됐네요. 그래서 이건 위험에 대비하는 게 좀 부족했다, 이게 이제 확실히 보이고요.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이게 엄청난 나무거든요. 이게 상당한 무게고 큰 나무인데, 이거를 자를 적에 이게 곱게 넘어져 질 리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무거운 게 떨어지면서 이 받침대를 내려치니까, 여기를 치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붕 떠가지고요, 여기 거꾸로 완전히 떨어지면서 기역자로 꺾인 상태에서 이 받침대가 다시 또 사람을 쳐가지고요, 기역자로 꺾인 상태에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납작하게 되는 엄청난 대형 사고를 만났어요. 여기도 보면 안전에 대한 조치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사람을 크게 다치고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안전불감증 퇴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계속 폭염특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폭염주의보도 나오고요, 폭염경보도 나오고, 요즘에는 뭐 이 폭염이 재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더위를 금년에 만났어요. 그래서 폭염 대응 요령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지금 우리 강석구 실장님이 이렇게 물을 드시는데, 물을 좀 충분히 드셔야만 이렇게 폭염에 충분한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예, 지금 잘하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자, 폭염특보의 대응 요령 같이 보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뭐 평소에 덥지 않아도 물은 충분히 드셔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몸이 늙어가는 거, 늙어 죽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치매가 오는 거, 물이 부족한 데서 오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드셔야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물 대신 뭐 커피나 탄산음료 같은 거는 절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되게 더운 날 막 일하시면서 이렇게 목마를 때 그냥 시원하게 해놓은 그냥 맥주 이거 마시면 아주 금방 더위가 싹 갈 것 같지만, 그걸 드시면은 마시는 순간은 시원하지만 이게 온몸에 퍼져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뿜어내면은 그때 막 불가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필요해요. 부득이 외부 수행을 할 때는 이렇게 시원한 옷을 입고요. 그리고 햇빛 가리개를 분명히 이제 하셔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요즘같이 뜨거울 때는 한낮에 더운 시간을 피해서 외부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상 증상이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현기증이 온다든지 메스꺼움이 온다든지 두통이나 근육경련 같은 게 발생했을 때는요, 빨리 시원한 데로다 이렇게 옮겨가지고 몸을 식혀줘야 되고요. 그래도 효과가 바로 없으면은 이렇게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119를 불러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요, 이게 폭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불쾌지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 불쾌지수가 올라가면은요, 괜히 짜증이 나고요, 또 평소 같으면은 넘어갈 만한 일도 말소리가 거칠어지고 과격해지고 이러면, 언성이 높아지면은 괜히 기분이 나쁘게 또 들려요. 그래서 더운 날 특히 불쾌지수를 조심해야 되는데, 서로 존중을 하고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더 부드럽게 더 따뜻하게 언사를 해가지고요,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 일하는데요. 이런 엄청난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한 세계적인 위인 사례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미국의 이제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은 좀 학교를 잘 못 다녔고요. 이분이 이제 양복쟁이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유명합니다. 이분이 왜 어렵게 됐나 하면은 3살 때 아버지가 좋은 일 하다가 그만 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가지고요.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살 때 양복점에 점원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양복점 점원으로 일을 했어요. 18살에 이제 구두 선공의 딸, 가난한 집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분은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글씨도 모르는데 그 결혼 상대자 구두 선공의 딸은 글씨를 배워가지고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 부인한테 글씨를 배웠습니다. 글 공부를 시작을 하고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요. 독학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이분의 성실함과 노력을 그 인간성을 다 보고 주변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테네시주의 민선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성실함을 눈여겨보고 아껴서 좋아했던 링컨 대통령이 이분을 런닝메이트로 부통령으로 세워가지고요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해가지고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고 그 다음번 17대에 이제 대통령 출마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링컨 대통령이나 이분들은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왜냐하면 노예 해방이라는 문제가 전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대단한 업적이고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인기 있는 정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없었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은요. 요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요 알래스카를 그때는 이제 러시아 땅이었었는데 러시아가 이제 그 크림반도 전쟁을 하면서 빚이 많아가지고 할 수 없이 이거를 팔아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보고 아 이거 우리 팔아야 되는데 이거 좀 사라고 그렇게 권했는데 이때 이제 과감하게 이거를 720만 달러에 이걸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국민들 특히 야당에서 아 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쓸모없는 땅을 왜 사냐? 응? 저 학교도 못 다니고 무식한 대통령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고 막 반대를 엄청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이거를 샀어요. 요거를 이제 딱 샀는데 사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알래스카의 어마어마한 매장량이 금과 석유와 철광석, 석탄이 어마어마하게 매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미국이 세계 제일 부자 나라로 막강하게 성장을 하는데 이 알래스카의 지하 자원이 막강한 자원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훌륭한 일을 했다고 이제 평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학교를 다니지 못한 순수 노력파로서 얼마나 이제 그 실질적인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어려운 난관들을 다 극복을 하고 일의 본질에 집중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그렇게 성공을 한 위인으로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일한다는 것, 특히 해화센터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는 것, 이거를 극복을 하면 이제 극복하는 만큼 성장에 있고요. 보람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더 큰 일을 잘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어서 우리의 경험을 잘 이렇게 길러나가는 것을 당부드리느라고 오늘 이렇게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한 위인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요, 칭찬 10계명과 고혈압 예방 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 행복을 위해서는요, 칭찬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해요. 칭찬을 해서 사람을 만드는 거고요.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는요, 즉시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 며칠 지난 다음에, 아, 내가 그 며칠 전에 그 당신 정말 좋은 일, 훌륭한 일 했는데, 내 그때는 칭찬을 못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칭찬이 늦었지만,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즉시 해야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건 효과가 떨어져요. 네. 그 다음에요, 이렇게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막연한 칭찬보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일찍 체험을 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이웃집에 우리 친구가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친구 어머니하고 친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학교를 안 다니신 분이에요. 그런데 애를 어떻게 해야 사람을 만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뭐 이제 물론 어떤 날은 장난치고 사고도 치고 말썽도 부리고 또 이제 어떤 순간에는 또 뭐 숙제도 하고 이렇게 이제 어린애 같은 생활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요, 늘 틈만 나면 이제 그 친구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아, 우리 아들 덕신이는 참 착해. 심부름도 시키면 다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이제 공부도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숙제도 신경 안 써도 본인 스스로 알아서 잘한다고 막 칭찬을 해주시니까, 저는 이제 그 오다 가다 이렇게 엄마의 칭찬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어쩌다가 숙제도 하지만 스스로 내가 알아서 이걸 잘 해야 되겠구나. 칭찬 듣는 만큼 실천해가지고요, 제가 서서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그 같이 어울려 놀던 그 친구의 어머니는요, 애를 막 이제 닥달을 많이 했어요. 노는 거 똑같고 공부하는 거 똑같지만, 그 우리 친구 어머니는요, 그냥 날마다 우리 친구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저이 왼수 덩어리 그냥 말도 안 듣고 애가 아주 못돼 먹었다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징그럽게 안 하고 막 숙제도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이제 막말을 계속하면서 저주를 퍼붓는데, 그 녀석은 그 엄마 말대로 계속 그렇게 변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저는 이제 체험을 했어요. 사람을 만들려면 이렇게 칭찬을 해야 사람을 만드는 거구나. 사람을 키우는 거구나. 이걸 제가 일찍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게 필요해요. 몰래 기대고 소곤소곤해서 칭찬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남들도 알 수 있도록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정확하게 칭찬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이제 사실은 많이 바쁘게 삽니다. 엄청 바쁘게 사는데 하루도 빈 틈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계속 바쁘게 이렇게 일하고, 바쁘게 또 이렇게 이제 교육 끝나면은 녹화해가지고 막 편집해가지고 이런 걸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정말 바쁘게 사는데요. 그렇게 바빠도 저는 이제 청소도 잘 이렇게 잘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것도 제가 잘 챙겨서 열심히 챙기고요. 특히 빨래 이렇게 탁 털어서 널고 말르면은 딱 걷어가지고 착착 개가지고 완전히 갓지게 벽돌처럼 착착 개 놓으면은 완전히 이제 예술 작품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어쩌다 한번 했는데, 아이, 저희 그 집의 짝꿍이 그냥 그 이웃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정말 가사일을 잘 도와주시는데, 특히 빨래를 이렇게 이제 탁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각지게 해서 착착 쌓아놓으면은 완전히 예술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 칭찬을 들었으니 그 칭찬 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빨래 개는 거는 어쩌다 했던 게 지금은 전담해서 아주 완전히 90% 이상 제가 그거를 잘 실천하고 있어요. 그 보면은 칭찬을 들으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칭찬을 들으면은 그게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게 된다는 거, 그거를 꼭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칭찬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칭찬할 일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우리 저 해화센터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해화센터를 생각하면은요, 기분이 좋아지고요. 특히 우리 이제 오늘도 이렇게 이제 그 강석구 실장님 얼마나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시는지 저 정말 이렇게 이렇게 앞쪽에 계시니까 이제 잘 보이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또 여기 보니까 또 이제 회화센터 식구들이 또 이렇게 은평 식구들이 또 열심히 공부하시네요. 오늘 은평센 그 빌딩의 식구들이 일찍 접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은평 식구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해화센터에서 전부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처음부터 쭉 집중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공부하는 태도 정말 최고고요.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분위기를 또 잘 이끌어 주시는 분이 또 이렇게 제가 정말 평소에도 좋아하는 우리 이규철 센터장님, 그 영남권의 최고의 에이스 센터장님으로 최고라고 인정을 받으셨는데, 또 이렇게
해화센터 어려운 자리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완전히 마음에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해화센터는 보면은 칭찬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긍정적인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말씀드리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더욱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100% 긍정적일 수도 없고요. 100% 부정적일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씨가 이렇게 해제가 됐네요. 사람이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그걸 경험했는데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보면은 뭐 말도 안 듣고 장난치고 어수선하고 막 이런 순간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숙제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장난치고 말썽 부릴 때는 그냥 뭐 어린애들이 그렇지 뭐 이렇게 그냥 묻어두고요. 어쩌다가 정말 숙제하려고 책상에 앉아서 숙제 열심히 이렇게 할 때 그때 가서 집중적으로다가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칭찬 듣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부모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이거를 적극 실행해 가지고요. 그렇게 그 길로 그쪽 방향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혼재할 때 부정적인 거는 조금 이렇게 덮어주시고 긍정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칭찬하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칭찬을 해야 내가 긍정 에너지를 충전하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아침에 우리 칭찬 화장하실 때 자기 자신을 칭찬하면서 화장하세요. 와, 이 정도면 내가 좀 뭐 이렇게 이쁜 얼굴 아니야? 이렇게 본인 스스로 칭찬하시고, 그리고 누가 나를 60대로 보겠어? 뭐 한 40대로 봐주지 않겠어? 이렇게 해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긍정 에너지를 좀 불어 넣어주세요. 네. 우리 은평의 김금복 여사님, 이렇게 반듯한 자세로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딱 40대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화장하실 때 이렇게 나 40대로 보아주지 않겠어? 이거 꼭 하세요. 아침마다. 네. 다음에는요, 고혈압 예방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고혈압 조심해야 돼요.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그럽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그러면서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많이 이렇게 뭐 드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사실은 이 고혈압이 살찌고 보기에는 노람해 보여도요, 그게 언제 죽는지 모르게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예방을 하고 조심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음식은 싱겁게 드시고 골고루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살이 찌지 않도록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땀 흘리는 게 필요해요. 죄송하지만 이 사진은 제 사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체중 관리를 평소에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해화센터는 뭐 이제 대학로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산책도 좀 하시고요. 지금까지 요즘에는 이제 많이 덥지만 앞으로 좀 서늘해지면은 산책도 좀 하시고 이렇게 적절한 운동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요, 담배는 끊어버리고 술은 줄여 마시는 게 건강에 아주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담배를 왜 끊어야 되는지 생각했던 거는 그 겨울에 추운 날, 영하 20도 되는 날, 우리 아파트 단지에 그 건물에서 한 70m 떨어진 그 쓰레기 버리는 장소 옆에 그 이제 흡연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쓰레기 버리러 나가보면은 영하 20도에 거기서 달달달달 떨어가면서 이 담배를 피우시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불쌍해서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정말 저렇게까지 해서 피워야 되나.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건 좀 확 끊어버리고 술은 줄이는 게 필요하겠다. 그거예요. 고혈압에도 예방수칙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질 섭취를 줄이고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스트레스를 좀 잘 피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고혈압을 잘 예방해 나가는 게 필수로 필요합니다. 다음에는요, 우리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으로 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행복을 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필수예요. 감사의 마음과 행복은 척도가 비슷하게 정비를 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하고요. 감사할 줄 모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요, 작은 기쁨도 크게 기뻐하고요,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충전을 하셔요. 두 번째는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해요. 건강은 땀을 좀 흘리고 노력을 해야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요, 자기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하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필수로 필요합니다. 다음엔 취미와 관심사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취미 활동도 좀 하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흥미로운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젊은 날에 바빠서 못했던 거, 취미를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요,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실천을 해서 이렇게 내 취미를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요, 특히 이제 남자들도 좀 이렇게 음식 만드는 거, 요리하는 걸 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어요. 제가 특별히 잘하는 요리는 이제 그 라면을 정확하게 맛있게 끓이는 거. 이것도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제가 그거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물의 양을 붓고, 정확한 온도에 정확한 시간을 이렇게 맞추어서 순서에 따라 이거를 정확하게 라면 봉투 겉에 있는 대로 그 레시피를 따라서 하면은 맛있게 끓여집니다. 그리고요, 자신감을 충족하는 게 필요해요. 늘 자신감이 이렇게 넘쳐야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동료, 가족, 친구 모두 이렇게 소중한 관계거든요. 그 관계를 소중하게 잘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소통, 대화, 공감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해서 좋은 사람과의 관계들을 좋게 가져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지지해 주면서 좋은 관계를 키워나가면은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목표 설정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뭘 이렇게 이제 그냥 뭔가 노력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뭐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뭘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거를 성취를 하면은요, 정말 보람이 있어요. 지난번 2, 4분기 교육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지난 40년 동안 적어도 1년에 한 개씩 공인 자격증을 취득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꾸준히 실천을 해서 지금 40년 동안 실천해서 공인 자격증을 40개를 취득을 했다고 이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 40개를 취득을 하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할 만한 일, 저를 필요로 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람 있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요, 그걸 성취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우리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고 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업무를 숙제하듯이 하지 않고요, 축제하듯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숙제하듯이 하는 거 어떤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요, 아이고, 오늘도 또 엄청 찐했죠. 어떻게 하겠어? 출근해서 또 사나 이래야지. 이렇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아침에 긍정 에너지를 채워 넣는 거예요.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화이팅 해가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불어넣고 즐거운 마음으로 에너지 넘치게 일을 해야 안전사고도 안 나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숙제하듯이 일하는 게 아니라 축제를 즐기듯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근무하는 일터를 천국을 만드는 거 아주 간단해요. 자, 우리가 출근해가지고요, 일하면서 우리 일터를 지옥으로 만드는 건 더 쉽죠. 지옥으로 만드는 거 간단해요. 옆에 있는 동료, 아휴, 내가 저 인간하고 또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료 미워하면은 그 자리가 지옥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를 이뻐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예쁘게 웃으시잖아요. 이렇게 은평의 김금보 여사님 웃어주니까 너무 멋지십니다. 예,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하고
옆에 있는 동료를 예뻐하고 좋아하면은요, 거기가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아우, 우리 팀장님, 우리 실장님, 우리 소장님, 우리 센터장님, 너무 멋지다고 그렇게 좋아하면은 그 일터가 행복한 일터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식구들 그냥 미워하고, 아유, 저 왼수 덩어리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확 그냥 깨버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전히 그 집이 지옥이 돼버려요. 근데 그 집을 천국으로 만들려면은, 아, 언제 보아도 사랑스러운 우리 가족들, 당신도 예쁘고, 우리 아들도 예쁘고, 우리 딸도 너무 예쁘고, 그냥 가족을 사랑하면은 그 가정이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가면서 내 일터, 내 가정을 천국을 만들어 가면서 일하면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KDFS 가족 모두, 우리 해화센터 가족 모두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와 만났으니까 오늘 우리 긍정의 에너지를 좀 이렇게 충전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뭐 이때는 음소거 해제를 좀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제가 해화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해화센터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이팅이 약하네요. 네, 그러면 저 해화센터 정말 최고예요. 아마도 이제 음소거가 철저히 잘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해화센터 정말 최고예요. 제가 해화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네, 해화센터 최고! 최고! 네, 감사합니다. 적극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늘 보니까 45명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이규철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예, 이덕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 동안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교육으로 열정을 다해 주신 이덕신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해화센터 가족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 내용과 같이 안전사고는 우리가 늘 함께하는 일상 업무에서 대부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작업 전이나 작업 중 그리고 여름철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한 여름 나기를 할 수 있도록 모두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해화센터 하면 파이팅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화센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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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